2학년 친구들 평면 퍼즐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주차 세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퍼즐 만들기 준비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폼보드 한 장, 그리고 물감 기본 재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싶은 그림 동화책도 되고 애니메이션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동화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활동 순서는요. 원하는 퍼즐 크기로 폼보드 재단해서 상하면 2장 만들기 저번 시간에 요거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탕줄에 도양 동화의 내용을 상상해서 색칠할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색칠을 하고 퍼즐 조각으로 자르고 상하면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퍼즐을 맞춰 완성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그죠? 밑그림 그리기 연필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색칠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서 그 과정을 소개할 완성된 평면 퍼즐입니다. 그죠? 벌써 세 번째 보네요. 자, 바탕재료 만들기 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보드 5mm 한 장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자가 없는 친구들은 30cm, 30cm가 주로 집에 있으니까 그죠? 그걸로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데 조심해서 자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폼보드 한 장의 크기는 90일에 60일이다 보통.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2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5cm 측정해서 표시하고 아래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은 61cm 해서 30.5 61cm를 반으로 나눠서 30.5 30.5로 표시를 해서 2장의 폼보드를 바탕 재료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5cm, 30.5cm 두 장의 폼보드 바탕 재료 상하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죠? 자, 준비가 두 장이 깔끔하게 재단되어서 만들어진 폼보드 두 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사용할 바탕 재료 윗면이죠. 그죠? 윗부분에 바탕 재료에는 가장자리를 표시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한 3cm 정도 3cm 정도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테두리에 줄을 그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퍼즐 조각으로 잘라 낼 부분은 요 안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신 그림은 이 외곽으로도 나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림의 디자인에 따라서 안에만 들어가는 그림을 여기 선 안에만 들어가는 그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전체를 다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림 앞에 우리 선배들이 한 작품 보면 몇 개의 작품들은 요 가장자리에 칠 안 하고 또 다른 형태로 구성한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cm 정도 되도록 꼭 3cm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좁게는 하지 마세요. 최하 3cm입니다. 그죠? 3cm 정도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그림을 오늘 이제 그려봅니다. 그죠? 밑그림. 그래서, 바탕줄에 밑그림 그리기. 여기는 지금 테두리가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원래 여기 테두리가 우리가 그려져 있었죠. 그죠? 그려져 있는 테두리 위에 밑그림 그리는데, 연필로 그릴 대상들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내가 그릴, 주제, 그죠? 내용에
제일 많은 부분들을 중심인 부분이죠. 차지하는 부분을 우선 이렇게 자리를 잡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그죠? 폼보드는 안에 스티로폴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이제 종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코팅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연필을 너무 진하게 그려서 지우면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게 그렇지 않도록 해서 연하게 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나타드릴 분은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테이블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하게 칠하니까 지워도 표시가 나지 않겠죠. 자국이. 그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은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연필로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면 점점점 우리 두 주인공 할아버지와 우리 친구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배가 이렇게 있고 이 주인공 할아버지 친구 이렇게 배가 내가 만약 배를 타고 나들이를 간다면 뭐 그런 것입니다. 제목이 내가 만약이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호수에 그죠? 배를 타고 가니까 오리를 엄마 오리 애교리를 하나 그려줬네요. 그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나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세 그루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봅니다. 이제 그림의 윤곽이 거의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보이도록 그려주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진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체가 잘 나타나네요. 그죠? 지금 여기는 물이고 그리고 배가 띄워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연필로 밑그림 그릴 때 많이 지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꾸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도면 크기 그려야 될 바탕재료의 크기와 들어갈 내용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바탕재료에 꽉 차면서 구도가 잘 맞을 수 있는지 자꾸 그리다 보면 이제 눈으로도 이런 기준선을 끊지 않고도 눈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선 끄어 보니까 우리 대상물이 딱 중앙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 허전한 부분의 배경 그림을 그려주면 화면이 꽉 차면서 어때요? 자리를 안정되게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림에 있어서 연필 스케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구도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지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이쪽 부분의 공백들이 너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센터에 주인공 메인이 되는 부분들을 그려줘서 자리를 잡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어, 연필로 그린 밑그림 위에 네임펜으로 다시 한번 그려줬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여러분 선배님들이 만든 그 그림 퍼즐 작품들을 보면요. 이렇게 네임펜을 활용을 해서 위에 다 한 번씩 터치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파라든지
그 동화책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그 그림의 외곽에 까만색으로 진하게 그려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또 드러나서 두드러져서 그림이 확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펜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위에 칠해 줬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색칠을 물감으로 다 하고 나중에 네임펜으로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네임펜으로 그려주고 색칠을 해도 됩니다. 근데 수채화 물감 같이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연하게 전체적으로 칠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칠을 해도 네임펜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포스트 컬러 같이 두꺼운 진한 그런 소재로 색칠을 하는 경우에는 네임펜이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수, 수채화 물감은 물을 많이 쓴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기 칠하면 네임펜 위에는 색깔이 먹지가 않습니다. 근데 포스트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펜 위 칠하면 네임펜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색칠을 다 하고 네임펜으로 그려주고 네임펜보다 좀 더 굵은 펜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는 색깔이 이제 굉장히 진한 경우에 포스트 컬러를 진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네임펜이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임펜이 좀 두꺼운 펜으로 외곽선을 그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임펜을 가지고 한번 그 연필 그린 밑그림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줘서 대상물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 네임펜으로 그려서 대상물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렸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연필로 그린 게 있는데 위에서 이제 색칠을 하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뭐 너무 막 조금 지저분한 경우에는 지워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데 살짝 연필 그린 부분들을 지우개로 한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 앞에 노을이는 어때요? 보는 사람의 가장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인공 할아버지와 우리 친구와 배는 어때요? 메인이기 때문에 주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배경 나무색으로는 어때요? 이거는 그냥 연필을 그대로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칠해줘도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진한 컬러인 경우에는 나무까지 네임펜으로 그려줘도 되지만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이 그림 퍼즐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진하게 나타내주면 어때요? 이 주인공 부분이 좀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배경에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나무들은 연하게 색칠을 해줄 것을 생각을 해서 어때요? 네임펜으로 진하게 그려주지 않고 그냥 연한 연필로 그려준 부분을 그대로 어, 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지금 테두리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3cm보다 좀 한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해준 우리 쇠자 그걸 그대로 대고 그걸 그대로 써서 그런데 여기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림이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남겨두는 경우에는 여기 조금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밑그림 위에 네임펜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칠 하기 준비입니다. 저번에 제가 사용했던 팔레트예요. 팔레트 여기 지금 가면 무드에 가면 쓸 때 노란색 금이
들어간 황금색 물감을 썼는데 거기는 지금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그 오일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씻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서 굳어 버려서 딱딱하게 돼서 청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어때요? 진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에 팔레트를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멍이나 이렇게 뭐뭐 파져 있어서 그죠? 여기 색깔을 넣고 혼합하는 용에 편리하고 이렇게 넓은 팔레트는 어때요? 많은 양의 물감을 사용해야 되고 많은 물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넓은 면에 팔레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이렇게 큰 팔레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여기 작은 칸은 뭐냐면요. 수채화 물감을 여기에 짜 놓습니다. 미리 가득씩 짜 넣어 가지고 굳혀요. 굳혀서 나중에 붓에 물을 묻혀서 여기 있는 물감을 칠해서 여기에서 혼합해서 색깔을 써서 농도를 조절해서 물을 사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색칠을 합니다. 근데 퍼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스팔라는 물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퍼스칼라에는 이 삽이 있어요. 조그만 이런 삽,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내서 드러내어서 요런데 이제 드러내어 가지고 요런 팔레트에 혼합해서 물을 약간 섞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물을 약간 섞으면 칠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러내서 칠을 하는 경우죠. 근데 지금 저는 팔레트를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칠할 준비를 이렇게 물감을 준비함으로 해서 이제 칠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색칠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물감을 다 써봤고 그림 그렸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색칠하기 전에는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망치면 어떡할까 스케치가 너무 잘 됐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 하는 것보다 색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칠하면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는 지금 보면 제가 네임펜으로 칠하기 전에 한번 또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네임펜을 칠하지 않고 덧칠을 하지 않고 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부분 위에 이제 색칠을 하는 경우에는 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상태로 물감을 칠해도 되고 제가 요 전에 보여준 네임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그림 위에다가 색칠을 해도 됩니다. 그죠? 네임펜으로 그린 밑그림을 준비한다 아니죠? 네임펜으로 그리지 않은 네임펜으로 그리지 않고 그죠? 연필로 그린 부분에 색칠 재료를 준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붓은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세 개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붓을 가지고 칠을 할 거예요. 이런 물색이나 이런 넓은 면은 이렇게 제일 큰 붓에 물을 많이 묻혀서 농도를 조절해서 은은하게 칠해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스는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아니면 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작은 얇은 붓은 그죠?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세밀한 부분을 표시해야 될 곳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쓰니까 그죠? 물이 꼭 필요하겠죠. 물에다가 붓을 다른 색을 칠할 때는 꼭 씻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혼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볼까요? 자, 그래서 사용할 색깔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채화 그림은 이 물감의 색깔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감이 요즘은 뭐 색깔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제조를 안 해도 쓸 수 있지만 자연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꼭 물감을 제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색깔이 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자연의 색깔은 다 몇 가지의 색깔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색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색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채화 그림 그리는 분들 보면 여기 지금 다양한 물감을 여기 짜가지고 굳혀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감을 이런 붓으로 이렇게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물감도 칠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포스트카라 녹색을 칠해 가지고 일단 한번 묻혀 봤어요. 자, 근데 색깔이 너무 그린톤이야. 그래서 노란색을 조금 섞어 봤습니다. 노란색 지금 이거 포스트 칼라인데 포스트 칼라가 오래 그냥 둬가지고 굳어졌어요. 그래서 굳어진 거는 물을 묻혀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붓을 녹색이 묻어있는 붓을 여기에 다시 또 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 이제 여기 그거 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다른 색을 노, 노란색 본연의 색깔을 사용할 수 없겠죠. 위에 지금 녹색이 이렇게 묻혀버려서 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덜어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근데 저는 통에 있는 그냥 썼는데 오래돼서 굳은 버스트 칼라라서 그래서 어쨌든 노란색을 묻혀가지고 한번 섞어봤습니다. 자, 요 색은 그럼 어디에 칠하려고 색을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같이 그런 팔레트 위에 있는 색깔하고 그리고 칠해야 될 곳에 칠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 팔레트에 있는 색깔은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붓에 묻혀 있는 것이죠. 색깔을. 그래서 팔레트에 있는 전체에 내가 만든 색깔과 여기 종이에 칠했는 색깔이 약간 느낌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을 하기 전에는 항상 도화지 위에 한번 이렇게 묻혀서 색깔의 농도, 색깔의 선명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지도 준비를 해두면요. 물이 많이 묻었다 싶을 때는 휴지에 한번 이렇게 붓을 살짝 터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이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을 해서 그린색을 그죠? 그러니까 연두색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칠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아, 이 배에 칠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물감을 붓에 묻혔을 때는 어때요? 붓이 물감에 많이 묻어 있죠? 그러면 그 물감을 처음 칠했을 때는 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칠하고 뒤로 갈수록 붓에 있는 색깔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색깔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진한 부분, 처음에 칠한 부분은 진했고, 그 다음에 끝부분은 연하게. 그죠? 물론 중간에 붓에 물감을 한 번 더 묻혀서 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사용한 도화지에 한 번 더 묻혀보고, 그죠? 붓에 너무 물감이 많이 묻지 않도록 뒷부분을 칠할 때는 그리고 앞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뭉쳐져 있죠. 요거는 붓에 색이 많이 묻어 있어서 물이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붓을 한번 싹 칠해주면 요게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요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또 이 부분이 배의 앞부분이 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붓에 묻어 있는 색깔의 양에 따라서 칠하는 부분이 어때요? 연해질 수도
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암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암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처음 칠했던 부분에서 배의 뒷부분으로 칠을 해 갈수록 어때요? 연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물감으로 칠했기 때문에 어때요? 자연스러운 똑같이 칠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수치화 기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포스트 칼라 쓸 때는 똑같은 농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수채화 물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붓의 터치의 자국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칠을 할 때는 이러한 느낌으로 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0가지 한번 칠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칠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요번 그림 퍼즐에서는 색칠하고 밑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부분이 거의 이 활동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